안녕하세요. 엠마그램마 엠마입니다. 우리 오늘 대명사 강의 시작을 할 건데요. 앞에 명사, 강사, TMI 강의 잘 들으셨나요? 어, TMI 부분은 사실은 학원에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이거 통과 못하면 문제 풀이에 넘어가지질 않아요. 선생님이 이거 통과 안 되면 문제 풀이 넘어가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시키는데 정말 100번, 뭐 수백 번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이제 전달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정말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빼먹지 않고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 그 위주로 복습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대명사 강의를 나갈 건데요. 대명사는 그죠? This, these, that, those 혹은 비인칭 주어 it, step up from basic to level 1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이 부분에서 수능에 나왔던 부분이 나올 거예요. 2023년도 수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하고 레벨 1 배울 때 이거 너무 쉬워. 나는 고등학생인데 베이직은 그냥 스킵. 레벨 1은 스킵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문법이 안 된다. 나 방학 특강마다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문법이 안 된다. 그게 내 얘기였거든요. 제 얘기였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당연히 레벨 1 베이직부터 들어주셔야 됩니다. 둘 중에 뭘 선택하든 내가 그냥 무료로 강의를 듣겠다 그럼 베이직 혹은 내가 나는 꼼꼼히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면 레벨 1 들으면 되는데 뭘 선택해도 무방해요. 근데 반드시 내가 문법에 기초가 안 돼 있다면 레벨 1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원에서 5학년 때 보통 평균적으로 문법을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이미 1학년 올라왔을 때 더 이상 문법은 건드릴 게 없었어요. 할 게 없는 정도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 놨었고 그럼 그 후에는 이제 독해만 계속 이제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독해는 혼자 공부할 수도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문법이나 특히 문법은 혼자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독해는 혼자 이렇게 읽으면서도 늘 수 있는 영역인데 문법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한번 정리할 때 완전하게 정리하면 우리 시스템 가장 빨리 졸업한 친구는 4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1년을 보고 만든 시스템이에요. 근데 내가 1년을 했는데 문법 정리 해주겠다 이런 시스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스템 없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제가 이게 잘했겠죠. 고2 때까지 그렇게 고군분투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시스템 이미 다 검증되었고 친구들 통해서 학생들 통해서 이대로만 따라오면 나 문법 진짜 자신 있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나 문법 하나 진짜 자신 있어. 문법 다 나한테 물어봐. 이 정도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자, 아래 표를 한번 보면 인칭대명사 안에는 대명사, 인칭대명사 표 암기, 제기대명사가 있고 이게 지금 스텝업 부분에 있어요. 이게 수능에 기출됐었고 this, that, it도 배울 거고요. this, these, that, those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필기해서 가르칠 거고 비인칭주어 it과 one과 some과 any도 구분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문제에 나오면 우리 맞춰야 되니까요. 우리 강의는 철저하게 문제풀이에 포커싱 되어 있어요. 문제는 지금 거의 담겨져 있지 않은 교재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문제가 그냥 풀린다. TMI 과정 열심히 해주면 문제가 그냥 풀린다. 왜냐면 TMI를 그러니까 질문지를 막 이렇게 수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자이스토리라고 뭐 밝혀도 되나? 그러니까 그 기출 문제집을 막 푸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친구들이 딱 기출 문제 딱 풀면 하는 말이 이거 선생님이 냈냐? 선생님이 낸 문제냐? 근데 그럴 리가 없죠. 내가 그 출제위원이 아닌데. 그 정도로 우리가 TMI는 선생님이 그 강사 생활 10년, 그러니까 과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학원 운영할 때도 선생님이 계속 가르쳤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수많은 내신 시험을 치렀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도 수많은 기출 문제가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총망라돼 있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게 체화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 몸에 지금 자꾸 이제 그 출제자들이 물어보는 것들이 체화가 돼 있을 텐데 그게 전부 다 TMI 질문지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 그럼 오늘 대명사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다행히 대명사는 명사와 관사 대비 한 10배는 쉬워요. 첫 챕터가 대명사면 참 좋았을 텐데 첫 챕터 명사와 관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좀 고생들을 했죠.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이제 뒤부터는 좀 괜찮다. 이제 조금 까다로운 챕터가 나올 때까지 한 10챕터 정도 여유가 있다. 우리 좀 편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편하다고 대충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볼게요. 대명사라는 게 나옵니다.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는 이 대자가 대신할 대자예요. 항상 문법을 할 때 갑자기 세계관 형성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너네가 이제 마블을 볼 때도 그렇고 세계관 있잖아요. 그죠? 대명사는 대신할 때. 이게 세계관, 작은 세계관이지만 그게 그 형성이 돼야 돼요. 뭐 투부정사 할 때도 세계관을 잡아갈 거고 선생님이 처음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 얘기예요. 대신할 때자. 대명사. 그럼 뭘까요? 대명사가 하는 일은 명사를 대신합니다. 명사를 대신.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 같은 명사를 반복하여 쓰지 않기 위해서 대신해서 쓰는 말이라는 거죠. 예문 한번 볼게요. Rachel is kind. 레이첼은 착하대. 그죠? She, 여기서 she가 대명사거든요. She has many friends in the class. 반에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 Rachel이라는 명사를, 얘 고유명사죠.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인 거죠. 이럴 때 쓰는 거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Rachel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she를 썼다는 거.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표 암기라고 돼 있습니다. 별표까지 쳐놨죠. 이 표는 그 나중에 TMI에서 이거 그대로 그리라고 할 거예요. 이거 그대로 그리라고 할 거고, 어떤 것까지 써야 되냐면 이런 뜻도 써야 돼요. 은는이가 이런 뜻도 써야 되거든요. 이 표는 그냥 그대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선생님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어는 위치어예요. 위치어. 그 위치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랑 좀 대비되게 한국말은 정황어예요. 정황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고 남자 주인공 있고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 머리를 좀 길게 해볼까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할 때 사랑해 해도 돼요. 우리나라 말은 정황상 얘가 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으면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죠? 근데 어떤 영화에서도 영어로 이걸 love 하잖아요. love.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영어는 위치어기 때문에 주어라는 자리, 나중에 이제 동사의 종에서 배울 건데 주어 자리에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동사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론 예외적 케이스 좀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love 하지 않고 절대 I love you라고 얘기하죠. love you라고 하던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표를 왜 외워야 되냐? 영어는 주어 자리엔 주격을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엔 목적격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격 자리엔 당연히 소유격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외워줘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외울 때는 리듬을 타서 외울 건데 I, my, me, mine, you, your, yours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탈 건데 일단 이 앞에 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표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줄 거예요. 자, 수에는 우리가 명사에서 배웠듯이 단수와 복수가 있어요. 단수는 한 개를 얘기하는 거고 명사에서 배웠죠. 복수는 2개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칭이 있는데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어요. 그러면 인칭이 뭔지를 쉽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인칭은 쉽게 생각하면 나예요. 나. 그래서 I 있죠. 2인칭은 너예요, 너. 3인칭은 뭐냐면 나, 너 빼고 다예요, 다. 그러니까 he, 나, 너 아니죠. I도 you도 아니야. she, it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판서 이런 것도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너, I, you만 빼면 전부 다 3인칭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복수도 마찬가지야. 내가 포함된 여러 명이니까 이건 우리가 되겠죠. 우리. 내가 포함된 여러 명. 나니까 1인칭은. 자, 2인칭은 네가 포함된, 너가 포함된 여러 명이니까 너희들이 되겠죠. 너희가 될 거야. 너희. 그죠? 3인칭은 뭐야? 나, 너 빼고 여러 명이니까 뭐라 그래? 그들. 그죠?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나니까 I 있는 거고 너니까 you 있는 거고 he, she, it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긴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는 이렇게 인칭대명사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펜슬 같은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펜슬 같은 거 사실 다 it으로 대신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we, 우리 있고 너희, you는 똑같은 모양인데 너라는 뜻고 너희들의 뜻도 있어요. 한 명일 때도 you를 쓰고 여러 명일 때도 너라는 애 한 명 찝을 때도 you, 그 다음에 너희들 할 때도 you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 3인칭 they인 거죠. 자, 어떻게 외울 거냐면 I, my, me, mine, you, your,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 it's, it. 여기서 얘는 안 나와요. 얘는 없어요. 여기 지금. 자, 그 다음에 we, our, us, ours, you, your, yours, they, their, them, theirs 이렇게 노래하듯이 외울 겁니다. 그리고 스펠링 썼을 때 꼭 얘 빼먹더라고요. 꼭 빼먹어. 꼭 빼먹더라고요.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필기를 조금 할 건데요. 제기대명사 필기를 좀 할 거예요. 제기대명사. 이 표에다 이 노래는 여기서 끝나는데 추후에 이제 제기대명사를 배우려고 필기를 좀 해줄 건데 잠깐 선생님이 이제 화면에서 안 나올 거야. 그죠? 쭉 이제 이것만 보세요. 자, 이 me는 myself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yourself가 돼요.
여기는 himself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herself가 돼요. 요거는 itself가 됩니다. 노래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얘는 I, my, me만 해서 노래는 끊겨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복수가 되면서 ourselves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yourselves가 됩니다. 여기서는 themselves가 돼요. them. 이걸 자꾸 they이라고 쓰는 친구들 있는데 themselves입니다. 오케이. 요 제기대명사 부분도 이제 필기를 좀 해놓을 거예요. 얘네가 다 이렇게 변한다. 이거는 수능에도 나왔다. 그죠? 여기서 이 표를 그대로 다 외워줘야 됩니다. 우리 TMI에서 그대로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서술 못해도 문제풀이 못 넘어가고 계속 외우게 했습니다. 외울 부분은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 인칭대명사 격. 이 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는 건데요. 이미 선생님이 좀 간단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주격이라는 거는 주어 자리인 거예요. 주어. 주어 자리라는 건 나는 뜻이 은는이가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I want to be a friend with Jonathan. He is funny 했어. 나는 되고 싶대. 친구가 되고 싶대. 조나단과. 그죠? 여기서 나는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죠? 그건 주어 자리라고 해요. 정확히 이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는 동사의 종류에서 따로 배울 거고요. 지금은 너무 깊이 있게 안 들어가도 돼요. 그게 되게 어려운 챕터거든요. 앞으로 한 10챕터 뒤에 그게 나올 거예요. 한 10챕터 정도 후에. 이제 그게 이제 레벨 1에서 좀 더 어려워지는 그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할만할 거예요. 자, 근데 그는 재밌어. 여기도 눈으로 해석이 되죠. 그죠? 은는이가로 해석이 되면 그게 주어다. 그 자리에는 주격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I, my, me, mine에서 I를 써준 거고 첫 줄에 있는 he, his, him, his에서 he를 써주게 된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소유격은 뭐뭐의란 뜻이에요. 명사 앞에 쓰여서 소유관계를 나타내는데 마치 명사를 꾸며주는 느낌이다 라고 했는데 자, I remember her name. 나는 기억해. 여기는 지금 봐. 주격이 나와 있죠. 나는 기억해. 그녀의 이름을. 뭐뭐의라고 해서 되죠. 그죠? her. 정확하게. She is my English teacher. 그녀는 나의 영어 선생님이야. 나와 있는 거죠. 예문이. 그러니까 소유격은 뭐뭐의라고 해석이 된다. 근데 여기서 고유명사의 소유격, 그러니까 저 표에 없는 소유격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she, it 이런 게 아니면 고유명사에 apostrophe s를 붙여 나타낸다. 그러니까 Charlie's shirt, Kate's bag, 케이트의 가방, 그죠? 찰리의 셔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 엠마의 뭐 책이면 Emma's apostrophe s를 붙여서 Emma's book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뜻은 뭐야? 얘도 뭐뭐의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목적격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을를로 해석이 된다. 을를.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그 목적어가 뭔지는 동사의 종류에서 배울 거라고 했죠, 그죠? 자,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해가 되는 친구만 이해할 겁니다. 이해가 되는 친구만 이해할 건데 일단은 해석 먼저 볼게요. 그녀는 좋아한다. 그를, 그죠? 그를 을를로 해석이 되죠. 많이 좋아한대, 그죠? My mom is proud of me. 우리 엄마는 그 나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신대. 나를, 그죠? 해석이 르로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이제 문법적으로 이해가 되는 친구는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뒤에 동사의 종류 나중에 진도 나간 다음에 다시 이쪽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 동사라는 거는 목적어를 갖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좋아한다 했어. 동생이 달려와 혹은 형이 달려와 누나가 달려와 와서 나 좋아한다?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뭘 할 거잖아. 뭘. 자, 뭘이라는 대답이 절로 나올 거잖아요. 이 뭘이 바로 목적어예요. 나 좋아한다 하면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 뒤에 목적어라는 게 필요해요. 뭘 좋아하는지 이게 대상입니다. 대상. 이 대상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like도 지금 목적어를 갖는 동사인 거예요. 난 좋아한다 뭘 여기서 이게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나 좋아한다 널. I like you 이런 식으로 목적 대상이 나올 수 있게 좋아하는 대상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좋아한다. 뭘? 그를 좋아한대. 그죠? 해석이 을룰루 된다. 목적어는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해석이 명확하게 을룰루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건데 전치사는 전치사 챕터를 나랑 배워야 돼요. 근데 전치사는 지금 이제 뭐 몇 챕터 더 뒤에 나오는 건데 전치사라는 게 이런 애들이 전치사입니다. of, in, 뭐 at, 뭐 to 이런 것들이 전치사로 쓰이는데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와요. 명사가 와요. 전치사 뒤엔 이 명사가 이 명사의
이 뒤에 오는 명사, 얘 이름이, 얘 문법적인 이름이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얘 이름이. 어렵죠? 지금 이해 못해도 돼요. 이해 못해도 돼. 근데 여기에 이 자리에 대명사가 오면 그땐 목적격을 써줘야 된다고. 왜냐면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어 자리엔 뭘 쓴다? 목적격을 쓴다고 했으니까. 이해됐나요? 아, 그러면 다 모르겠고 아직 전치사 안 배워서 나 모르겠어. 그러면 요런 모양. 이렇게 생긴 애들이 전치사거든. 대충 느낌 뭐 전치사가 뭔지. 그죠? 이 뒤에는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무슨 격을 써줘야 된다? 목적격을 써줘야 된다. 라고 머리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뒤에 이해독할 때 이해될 거야. 처음에 모든 걸 이해하려면 나 지금 동사의 종류 좀 한참 설명해야 되고 그럼 그거 설명하는 데만 1시간인데 전치사도 한참 설명해야 돼.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가 되는 만큼만 하고 아 이런 애들이 전치사인데 얘네 나오면 나 뒤에다가 대명사는 목적격을 쓰는구나 하면 돼요. 아니면 해석으로 해결돼도 돼요. 해석으로 을룰로 명확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소유대명사 볼게요. 소유대명사.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래.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The notebook is mine 했을 때 이 mine이 소유대명사거든요. I, my, me, mine 마지막에 있는 그 네 번째 줄에 있는 그 변화 형태예요. 얘가 소유대명사라는 건데 해석은 뭐뭐의 것이로 됩니다. 그죠? 이 공책은 mine, 나의 것이야 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대신해서 소유대명사거든요. 소유격과, 여기 있는 소유격과 명사, 얘는 명사죠. 노트북이라는 거는. 이거를 대신해서 소유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The notebook is my notebook 했어. 자, 이 소유격, my는 I, my, me, mine 두 번째 줄에 있는, 그죠? 그 소유격이죠. 그 다음 명사 있죠. 이 두 개를 한 번에 대신하는 게, 그걸 대신하는 게 소유대명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막 물어보거든요. 이 문제를 갔을 때 뒤에 이제 예문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긴 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한 번에 한 게 소유대명사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표를 조금 편하게 외우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디립다 그냥 외워지는 친구들 외워도 되지만 선생님이 앞 글자를 땄었어요. 주소 목소에서 소에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이런 식으로 외웠었거든요. 그 다음에 쭉쭉 I, my, me, my 노래로 외워갔었어요. 이거를 가끔 어떤 학원에서는 막 초등학교 1, 2학년들 앉혀놓고 시키기도 하는데요. 안 됩니다. 그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외워지도 않을 뿐더러 외운다고 치더라도 애기들이 이걸 외운다 치더라도 언제 써야 될지 모르는데 뭐하러 외워. 그죠? 문법 공부를 진짜 시작했을 때 내가 이걸 써먹을 수 있을 때 외워야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지식이어야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아주 어려도 3학년이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3학년 이상 원래 평균적으로는 5학년 이상. 그리고 중학교 때 시작해도 무방하다. 내가 문법을 제대로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외워야 됩니다. 눈으로 안다. 이거 눈으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내열 모르고 헐 모르고 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거 백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백지에 엎어놓고 내가 똑같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소유대명사 한번 예문 한번 볼게요. 이거 밑에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자, the computer is hers 했어. 그럼 이건 내가 물어봐. 밑에 지금 없는 거 이제 문제에 나오잖아. 이거 없고. 자, hers를 두 단어로 쪼개봐라 이래요 선생님이. 이거를. she, hers이기 때문에 소유대명사인 건 알고 있거든요. 소유대명사는 어떻게 쪼개지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되죠. The computer is hers 했을 때 the computer is her 소유격 그 다음에 computer 명사 이런 식으로 쪼개면 되는 거죠. 이걸 가끔 내가 쪼개라고 이거 단어 두 단어로 쪼개봐 이런 식으로 네모칸을 그려줘요. 그럼 뭐 어떻게 쪼개냐면 막 이상한 친구도 있어 뭐 hers 뭐 이래요. 이거 공부 안 해야죠.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이 정도로 지금 공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럼 안 해야지. 이거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선생님 옆에다가 한국말 해석 적어봐요. 그 컴퓨터는 그녀의 것이다. 하죠. 그럼 이거를 좀 풀었으면 그녀의 컴퓨터다 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그녀의 컴퓨터다. 이해되셨나요?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문법 문제 풀 때는 문법적 지식반, 해석반. 그러니까 해석반, 문법적 지식반이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그냥 문법적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항상 해석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레벨 2 가면 그쪽으로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해석이 안 되는 친구 강의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독해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독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가족 참고할 수 있는 강의들을 계속 올려줄 거예요. 독해는 이렇게 공부해라 라는 거 올려줄 건데 뭐 어떤 방법이든 본인이 독해를 계속 그 독해 실력을 올려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this, these, that, those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것도 우리 애기들이 파닉스 끝나자마자 하는 했던 책 거기에 나와 있었어요. this, these, that, those 이걸 가르칠 때 선생님이 대명사가 어쩐데 저쩐데 절대 얘기하지 않죠. 아이들한테 그런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아. 문법 용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문법 들을 나이가 됐잖아요. 찼잖아.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줄 거예요. 자, this, these, that, those는 일단 옆에 필기 하나 할 거예요. this 발음이 this로 됩니다. 이거의 복수형은 these로 발음돼요. these. s가 두 가지 사운드가 있거든요. z가 있어. 그죠? 애기들이 더 잘해. 파닉스 막 하고 넘어간 친구들은 잘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that, those가 있어요. that의 복수형이 those거든. 그러니까 복수형은 다 z 발음 되는 거야. z 발음. 자, this는 이것은 의리하고 외워주면 됩니다. these는 이것들은. 그 다음 that은 저것은. those는 저것들은. 그죠? 자, 얘가 상대적으로 좀 가까운 거고 이것이니까. 그죠? 얘가 상대적으로 좀 먼 거겠죠. 그래서 저것은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거를 일단 머리에 넣고 이거 이제 애기들도 외우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웠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덮어놓고 쓸 수 있거나 똑같이 아니면 덮어놓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볼게요. this는 가까이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쓴대요. 뜻 이것, 이 사람, 이 이런 뜻이래. 자, this is a swimsuit. 이건 수영복이래요. 그죠? 어렵죠? This is my classmate Paul. 자, this room is full of people.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예문. 자, 이 예문이 어렵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복수형은 these래요. 자, these are his children. 예. 이것들은 그의 아이들이다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얘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The student should answer these questions 했어. 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답을 해야 된대.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들 했을 때 이 questions가 얘가 복수잖아요. 셀 수 있는 명사인가 보죠. 그러니까 당연히 these로 받아야 되죠. 여기에 this 같은 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왜? 이 문제들이라고 문제들 자체가 복수인데 여기에 지금 단수가 나올 수 있겠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that 볼게요. that. 쉬워 여기는. 그죠? 멀리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먼 거야.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게 this고 이게 that일 수도 있는 거야. 상대적인 거야. 이게 저게 that일 수도 있는 거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자, 뭐 거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쓴대요. 자, 저 사람 전데 아까 저것은 저것들로 따로 외우기로 했죠. That is my house. That is Mr. Brown's daughter. He has that camera. He need that camera. 그죠? 자, those are beautiful trees. 했을 때 복수형은 those고 저것들은이라고 얘기했고요. I forget to bring those textbooks here. 자, 저 그 교과서들 갖고 오는 거 여기 갖고 오는 거를 잊어버렸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수형은 당연히 복수 명사랑 같이 쓰이겠죠. 그죠? 요 trees도 요 tree가 여러 개니까 those are beautiful trees라고 those로 받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어렵지 않고요. 이 부분은 그 대명사가 훨씬 쉽다고요. 자, 비인칭 주어를 좀 볼게요. 비인칭 주어는 그대로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비인칭 주어 물어볼 건데 TMI에서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때 순서도 빼지 말고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시간, 요일, 날짜, 날씨, 거리, 명암, 계절을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를 씁니다. 그때 문장의 주어로 그러니까 은는이가로 해석되는 부분에 쓰는 건데 자, 이때 좀 특징은 그때 쓰는 it은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는이가 해석이 안 돼. 예문을 한번 볼게요. It's 7 o'clock now 했을 때 지금 7시다 하잖아. 그것은 7시다 하지 않아. it은 그것은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7시다 하지 않고 해석을 안 해요. 그죠? 해석을 안 하지만 이 자리엔 반드시 it이 있어야 돼. 왜? 영어 위치어라 그랬잖아. 그럼 주어 자리에 주어가 있긴 있어야 돼. 껍데기처럼 세워놓는 거야. 그럼 비인칭 주어라 그래요. 그죠? 시간, 요일, 날짜, 날씨, 거리, 명암, 계절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순서까지 그대로 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 알아. 시간, 요일, 날짜, 날씨 알아요. 그죠? 계절도 알아. 거리도 알아. 근데 명암 압니까? 명암? 한국말을 모를 때도 반드시 선생님 찾아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명암이 뭐야? 명암이. 명암은 필기할 거예요. 밝고 어두운 정도. 아이고. 밝고 어두운 정도. 미술 시간에 명암 같은 거 나타내 봤잖아요. 그죠? 어디는 어둡고 어딘 밝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게 명암이에요. 자, It's Friday today. 오늘 금요일이다 하는 거잖아. 이 그것은 금요일이다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해석은 안 해. 하지만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돼. 영어가 위치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It's May 20th 했어. 5월 20일이다 했어. 이것도 해석하지 않아. 근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it's cloudy this afternoon. 흐리대요. 흐리대. 근데 그것은 해석 안 하지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해석을 하지 않아요. It is 500 meters. 그죠? To the station. 여기서 역까지 500m래요. 그죠? 여기도 거리 나타낼 때 이 해석하잖아. 그것은이라고. It is bright side the concert hall. bright inside 있죠. 콘서트 홀 안이 밝대요. 그러니까 밝으니까 이게 바로 명암 나타내는 거야. 명암. 밝고 어두운 정도인 거죠. 뭐 bright도 되고 뭐 dark, 어둡다고 하면 dark도 되겠죠. 그죠? 자, 이때도 is지만 해석하진 않습니다. It's going to be winter soon. 계절이죠. 곧 겨울이다라고 나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어렵지 않고 대명사는 진짜 쉬워요. 우리가 어디만 암기가 되면 돼요? 이 부분만 잘 암기가 되면 아이마이 미마인 부분만 아이마이 미마인 부분만 암기가 되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는 이게 보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대명사 배울 거고 this, that, those 배울 거고 비인칭 주어 이 배울 거에 대해서 우리 다 배웠어요. 전부. 그죠? 자, 밑에 표를 봐도 대명사 배웠고요. 자, 인칭 대명사 표암기, 제기 대명사 있는데 여기서 지금 베이직 친구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고, 그죠? 여기까지는 배웠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스텝업 부분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스텝업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step up from basic to level 1 한번 페이지 볼 건데요. 우리가 제기대명사 쓰임을 본다 그랬었어요. 그죠? 제기대명사 쓰임. 자, 근데 여기서 별표가 나와 있네요. 2023년도 수능 업법 문제 기출 오답률 2위래. 2위. 2위래요. 제기대명사 쓰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업법은 내면 항상 그 오답률 탑 5엔 거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업법을 모두가 어려워하죠. 그죠? 어려워하죠. 근데 우리 과정을 들었던 친구들은 업법 그냥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유명한 것들 있잖아. 선생님은 자이스토리를 많이 풀렸었는데 뭐 광고하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내가 뭐 그걸 여기다가 띄워놓고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서 좀 좋은 자사고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 공부 잘하겠죠. 물론 뭐 영어 잘하는 친구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영유 다녀서 잘하는 친구도 많았는데 근데 이렇게 그 책에 자이스토리가 양쪽으로 있잖아. 그럼 문제가 뭐 합쳐가지고 뭐 한 7, 8문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풀려보잖아. 이 문제를. 그러면 이미 고1 내년에 고1 되고 이제 자사고 입학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다 풀어도 한 개 맞을까 말까. 맞을까 말까. 그래서 야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있잖아. 이 정도 정답률이면 그냥 찍어라 했어. 왜냐면 그냥 찍으면 정답률이 20% 나올 텐데 너 풀면 지금 20%보다 정답률이 낮아. 그러니까 그냥 찍어 이랬었어. 그 정도로 정답률이 안 나오던 친구들이 6개월 공부하면 정답률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선지에 5개 중에 막 3, 4개 이상 보이는 거죠. 그럼 정답이 올라가겠죠. 그런 경우가 그런 계속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런 경우로 만들었었고 이때 이 중3 친구가 이제 고1 될 친구가 이거 다 들고 있을 때 6학년 중1 친구들이 나한테 5학년 때부터 문법 배웠던 친구들이 이쯤 되면 중1 되면 다 마무리된다 그랬잖아. 이 자이수를 풀었는데 한 권을 다 풀고 2개 틀렸습니다. 그 책은 내가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내가 갖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얘 한 권을 다 풀고 2개 틀렸다고요. 물론 그 친구도 선생님이 말했던 올백 그 맞았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우수한 친구기는 한데 어찌됐건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밑에 후배들 그 밑에 후배들도 똑같은 자이소리 문제를 풀렸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선생님이 매년 이렇게 자이소리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권을 사놨었어. 여러 권을 사놓고 그 쟁이고 있으면서 똑같은 문제를 풀렸거든요. 왜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친구들도 이거 그렇게 많이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 2개 틀리진 않았겠지만 뭐 열대 개 정도에서 마무리. 거의 안 틀리고. 아주 많이 틀린 친구가 거의 20개 정도 틀리고 한 권을 다 풀고요. 한 권을 다 풀고. 근데 한 권을 다 풀고 실제 고3 친구들도 그만큼 틀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시스템 따라왔을 때 이미 그렇게 입증돼 있으니까 정말 걱정을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탁은 정말 시키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준다. 그럼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제발 이번 이 우리 시스템을 이제 지금 지불을 하고 자기 귀한 돈을 어머님 아버님의 귀한 돈을 지불을 하고 듣는 거잖아. 그럼 어차피 듣는 거니까 나를 믿고 이제 듣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그대로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대학교 가서도 토익 같은 거 봐야 되잖아요. 근데 문법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제기대명사 쓰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레벨 1에서도 수능이 나온다. 정말 구석구석 나옵니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이제 까먹었는데 이치 있죠, 이치. 이치가 수능 기출됐었어요. 고3 때. 고3 문제 중에 기출됐던 그 문제입니다. 이치와 이치를 구분하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죠? 구분하라는 게 나왔었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 부분은 그 수업을 더 넣어줘야겠네요. 그죠? 여기서, 베이직 친구들도, 베이직 친구들도 이거 들을 수 있게 이거 한번 넣어줘야겠네요. 뭐냐면 이게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 이치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파닉스 끝낸 애기들한테도 이걸 다 가르쳤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점이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지만 자 이치와 그죠? 요거 두 개는 달라요. 이 둘은 생긴 게 달라. 얘는 줄임 표시잖아. 줄임 표시 그죠?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점 있는 이치는 뭐야? 점 없는 이치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얘는 뜻이 뭐야? 그것의라는 뜻이에요. 그것의 그죠? 그것의라는 뜻이고 이 이치는 뭐예요? 얘는 EDG의 줄임말이야. 그죠? 그 뜻 자체가 그것은 무엇 무엇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 무엇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달라.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수능에 나왔었어요. 그죠? 그런데 고3들도 막 틀렸었습니다. 고3들도.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베이직과 레벨 1에 있는 게 정말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기초들이 제대로 돼야 그 뒤가 있는 거거든요. 잘 공부해 주길 바래요. 그죠? 하루 종일